그 다음에는 statically indeterminate beam and shaft. 이게 무슨 소리죠? 부정적 문제를 풀겠다는 겁니다. 부정적 문제. 부정적 문제의 정의가 뭐였었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반력을 평형 방정식만으로 계산할 수 없을 때 그때의 문제를 부정적 문제라고 하고,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부가적으로 변형을 고려한 어떤 식을 만들어 줘야 되죠. 그러한 식을 뭐라고 하죠? 적합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Comparability Equation. Comparability Equation은 뭘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변형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변형으로. 자, 여기 definition을 보면 A member of any type is classified statically indeterminate if the number of unknown reactions. 이게 바로 미지의 반력의 숫자가 exceed the available number of equilibrium equations. 그래서 평형 방정식의 숫자보다 더 많게 되면 그러한 타입의 부재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부정정 부재라고 부른다. 그 말입니다. 이거의 반대말은 뭐죠? statically determinate가 돼서 정정 문제가 됩니다. 우리 많이 풀어봤죠? 축하 중에서도 풀었고 토션 프라블럼에서도 풀었고 계속 부정적 문제를 풀어왔습니다. 지금 빔에 대해서는 하도 할 말이 많아가지고 이제야 부정적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이러한 볼을 뭐라고 부르죠? 이 볼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무지하게 약해요. 이거 이름이 뭐예요? 쉽잖아. 연속돼 있잖아요. 그죠? 연속봅니다. 이거 컨티뉴어스 빔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여기에 지금 지지가, 여기는 핀 지지, 여기는 롤러 지지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언노운이 몇 개죠? 언노운이 몇 개예요? 5개가 되면 X방향까지 지금 고려를 한 거고, X방향은 무조건 제로죠, 여기서. 그러니까 구태여 시그마 fx 이퀄 제로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몇 개죠? 4개. 그럼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평형 방정식은 몇 개예요? 원래는 3개인데 시그마 fx 이퀄 제로는 이미 만족을 시켰으니까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몇 개가 더 필요해요? 2개의 컴패러빌리티 이퀘이션이 더 필요합니다. 그 컴패러빌리티 이퀘이션은 어디에서부터 나오겠어요? 바운더리 컨디션에서부터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AY, BY, CY, DY, 그 다음에 아까 X방향, 이건 뭐 생각 안 해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4개가 unknown 리액션인데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건 2개밖에 없어서 2개가 지금 이제 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 초과되는 개수만큼을 뭐라고 그러냐면 잉여 반력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redundant reaction이라고 부릅니다. 잉여 반력. 그래서 이제 잉여 반력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comparability equation이 필요한 거죠. 자, 여기 나옵니다. redundant. The additional support reactions on the beam or shaft that are not needed to keep it in stable equilibrium are called redundant. 그러니까 이퀄리브리엄만 만족시킬 정도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숫자의 지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남는다라고 하는 걸 잉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잉여라고 부릅니다. 잉여 반력이죠. It is first necessary to specify those redundant from conditions of geometry known as comparability conditions. 그래서 적합 조건이라고 알려져 있는 기하학적인 조건으로부터 그 잉여 반력들을 찾아내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 무슨 뜻이에요? 잉여 반력이 아까 예 같으면 두 개가 있었잖아요. 그 잉여 반력을 먼저 구할 수만 있다면 그럼 나머지 두 개는 어디에서부터 구해지는 거죠? 평형 방정식에서부터 구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잉여 반력을 먼저 구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문제가 무슨 문제로 바뀌어요? 정정 문제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once determined, 그럼 일단 구하게 되면 the resultant are then applied to the beam. 그 잉여 반력들이 보에 이제 작용을 하게 되고 the remaining reactions, 그 나머지 리액션들은 are determined from the equation of equilibrium. 평형 방정식에 의해서 구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잉여 반력을 먼저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떤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먼저 구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것이 구해지게 되면 정정 문제가 돼서 이제 우리가 기존에 풀었던 문제와 똑같이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야 알죠. 자, 이런 경우에 여기가 지금 픽스드 엔드가 되어 있고 여기에 롤러가 있는데 이 롤러가 없으면 뭐가 돼요? 이 롤러가 없으면 외팔보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정 문제가 되죠. 반력을 바로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롤러 서포트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하게 되면 여기에 unknown 리액션이 하나가 나오고 이쪽에서 unknown 리액션 몇 개 나와요? 두 개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세 개인데 그 중에서 평형 방정식은 두 개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개가 잉여 반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잉여 반력만 먼저 구해준다면, 즉 여기에 있어서의 반력을 하나를 우리가 먼저 구해준다면 바로 정정 문제가 다 돼버린다는 뜻이죠. 이거를 풀 수 있을까요? 이런 잉여 반력을 구할 때 중첩법이 매우 유용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점에 있어서의 V가 얼마가 돼요? 제로가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이것이 없는 걸로 계산을 하게 되면 얘가 쭉 쳐지겠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쪽에서 힘이 작용을 하게 되면 이게 다시 올라가겠죠? 그렇게 해갖고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는 소리예요? 제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바로 여기에서 이 힘을 구할 수가 있죠. 자, 풀어봅시다. The beam is subjected to the distributed loading shown in figure. 이렇게 지금 분포 하중을 받고 있습니다. Determine the reaction at A. 여기에 있어서의 리액션을 구해봅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문제를 이 그림이 없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여기에다가 RA만큼 가해주는 것으로 해서 그 V를 계산한 다음에 그 V가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적분법을 이용을 해갖고 별로 안 좋은데 이거 중첩법 이용하면 굉장히 편해요. 그 우리 저기 어펜딕스 C에 가게 되면 이러한 경우에 여기 델타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힘만 갖고 있다면 3EI분의 PL3승 되죠. 그럼 거기서 바로 P가 나오잖아요. 그 P가 바로 리액션이죠. 그렇게 구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자, 우리 책에 있는 대로 하게 되면 이제 요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여기 AY라고 하는 것으로 모멘트를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그림을 가지고 보면 AY 곱하기 여기가 X가 되고 그 다음에 요 분포 하중 때문에 걸리는 모멘트가 2분의 W0L에다가 3분의 L이 되는 거죠. 그래서 6분의 W0 L분의 X3 M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식이 이거죠. EI V의 2'이
m이다. 그래서 이거죠. 그래서 한 번 적분하게 되면 이렇게 돼서 C1이 나오고 또 한 번 적분하면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적분상수가.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모르는 미지수가 몇 개예요? 모르는 미지수가 몇 개입니까 여기서? 응? 3개죠? AY를 모르잖아요 지금. AY를 모르고 C1과 C2를 모릅니다. 그러면 몇 개의 수식이 필요하죠? 3개의 수식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3개의 수식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x가 0인 경우에 v가 0, x가 l인 경우에 세타가 0, v가 0. 3개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바운더리 컨디션 3개를 대입을 합니다. x가 0인 곳에서 v가 0, x가 l인 곳에서 세타가 0, 그 다음에 v가 0. 그래서 수식을 이렇게, 요게 바운더리 컨디션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러한 3개의 수식을 얻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AY, C1, C2가 계산이 돼서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뭐가 된 거예요? AY가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그러면 AY가 나왔으니까 나머지 반력들은 뭐가 되겠죠? 여기에 반력이 남겠죠. 그러면 이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반력은 평형방정식 2개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반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도 자, 여기 같으면은 이제 이쪽에 있는 이제 리액션이 있을 거고 여기도 리액션이 있을 텐데 이것은 지금 대칭이니까 V에 대해서는 똑같겠죠. 그죠? 이게 W 곱하기 L 하게 되면 이쪽에 Y방향, 이쪽에 Y방향이 똑같이 반반씩 나눠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뭐 V는 걱정 안 해도 되고. 근데 모멘트가 여기서 모멘트 걸리고 여기 모멘트 걸리는데 얼마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몰라가지고 이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잉여 반력으로 여기다 놓습니다. 자, 잉여 반력이 몇 개가 있죠, 여기에? 지금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 반력이 2개가 있어야 되고, 그죠? 여기에 반력이 2개가 있어야 됩니다. 4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4개 중에서 우리가 VA하고 VB는 이미 알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3개입니다. 그죠? 3개. 근데 여기다 평형 방정식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되죠? 평형 방정식에서 지금 벌써 하나 썼잖아요. 시그마 FY 꼴 제로는 이미 썼죠. 그렇게 되면 평형 방정식 한 개밖에 안 남았죠. 그럼 2개가 지금 unknown이 돼야 됩니다. 그죠? 2개가 unknown. 근데 2개가 unknown인데 지금 여기에 모멘트가 있고 여기에 모멘트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서로 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칭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하게 되면 unknown이 2개인데 그 중에서 하나만 지금 unknown이 되겠죠? 그렇죠? 하나씩 따져나가면.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unknown이 지금 m'만 unknown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벌써 구했고 여기에서 서로 대칭이니까 똑같은 만큼의 모멘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여기 이무의 x라고 하는 만큼에 가가지고 이 모멘트의 수식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 아예 그냥 여기까지를 계산을 하죠. 여기까지를.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여기서 이무의 x라고 하는 만큼을 잘라야죠. 이 m을 구하려면. 자, 이렇게 x를 자릅니다. 그럼 여기에서부터 모멘트를 계산할 수 있겠죠? 이거의 모멘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거 계산하고 이거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모멘트 계산하고 그러니까 요 모멘트를 구하는 거니까 이 모멘트는 이게 뭐예요? 같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m 프라임 그 다음에
요렇게 반대 방향이니까 2분의 WL 곱하기 X,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WX에다가 2분의 X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나옵니다. 모멘트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수식에다 집어넣는 거죠. 여기가 M이니까. 그래서 이 수식을 가지고 적분을 하게 되면 적분상수 하나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적분하면 적분상수가 또 하나가 나오죠. 여기서 지금 모르는 거가 몇 개예요? 모르는 미지수가 몇 개입니까? M'을 모르고 C1하고 C2를 모릅니다. 3개를 몰라요. 그래서 3개에 대한 그 바운더리 컨디션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3개의 바운더리 컨디션을 사용하죠. 자, 그래서 어느 때 사용하냐 하면 X가 0인 곳에서 V가 제로. 자, 이 그림을 보면 X가 0인 곳에서 V가 제로죠, 당연히. 그 다음에 또 무엇도 제로예요? 세타도 제로. 그 다음에 여기에서 L이, 그러니까 X가 L인 곳에서 세타가 제로, 그 다음에 V가 제로. 여기 4개나 있죠, 바운더리 컨디션이. 그 중에서 3개만 쓰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 X가 제로에서 V가 제로, 그 다음에 X가 제로에서 세타가 제로, 또 X가 L인 곳에서 V가 제로, 이렇게 3개를 쓰게 되면 M'이 나오게 되는데, 아까 우리 4개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자동적으로 만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dv 오버 dx가 0인, x가 L인 곳에서 세타가 0이 되는 요것은 automatically satisfied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운드 컨디션 당연히 4개를 구할 수 있었고, 모르는 언노운이 3개밖에 없으니까 3개를 쓰게 되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만족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M'하고 이제 C1, C2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중첩법을 이용하는 게 훨씬 간단합니다. 이거 중첩법 계산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를 풀어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소위 R하고 RB하고 여기 나오는 모멘트가 언노운이 되겠죠. 그러면 따로따로 풀어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세타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V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 두 개가 다 뭐가 돼야 돼요? 이 R하고 이 모멘트에 대해서 계산한 두 개의 세타가 있고 V가 있겠죠. 그래서 중첩을 하게 되면 이 점에 있어서의 세타가 얼마가 돼야 돼? 제로가 돼야 되고 V도 제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식을 이용하게 되면 두 개의 언노운이 계산이 돼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대칭이니까 바로 끝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간단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이제 이러한 방법을 사용을 해서 계산할 수도 있다, 이걸 이제 보여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멘트 면적법을 사용을 해서 또 잉여 발력을 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겁니다. 뭐 사실상 요것은 뭐예요? 계산하는 방법 논리 다른 것 뿐이지 원리는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 부정적 문제를 이제 풀 때 우리가 잉여 발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먼저 우리가 구할 수만 있다면 그 문제가 부정적 문제에서 정적 문제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잉여 발력을 먼저 구해 가지고 나머지 발력들은 평형 방정식에 의해서 이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잉여 발력을 구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난번에는 적분법을 이용을 해서 잉여 발력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모멘트 면적 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잉여 반력을 먼저 구하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별반 차이가 없는데, 우리가 구하는 방법이 적분법도 있고, 그 다음에 모멘트 면적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불연속 함수법이 있었잖아요. 근데 불연속 함수법하고 적분법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적분을 하면서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히 얘기는 없지만, 지난번에 계산했던 것 대신에 우리가 불연속 함수를 쓰게 되면 뭐 똑같은 방법으로 잉여 반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모멘트 면적법을 이용한 그 잉여 반력을 어떻게 구하는가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construct separately the M over EI diagrams for each applied force or moment and each redundant as well.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M over EI 다이어그램을 이제 별도로 그려야 된다. 근데 for each applied force, 그러니까 각각의 작용하는 힘과 아니면 모멘트에 대한 EI분의 M 다이어그램을 먼저 구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더 있죠. each redundant as well. 또한 each redundant라고 하는 게 각각의 잉여력을 redundant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잉여 반력, 그 다음에 작용하는 힘 또는 작용하는 모멘트에 대한 EI분의 M 선도를 먼저 그려야 된다. 그 다음에 use the method of superposition, 중첩법을 이용을 해서 and apply the two moment area theorem.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멘트 면적법을 사용할 때 theorem이 두 개가 있었죠. theorem 1은 뭐에 대한 거였었죠? 슬로프에 대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theorem 2가 소위 델타에 대한 거였어요. 디플렉션에 대한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면적 이론을 우리가 적용을 한다. To obtain the proper relationship between the tangent on the elastic curve in order to meet the conditions of displacement and or slope at the support of the beam or shaft.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두 개의 모멘트 면적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면, 목적이 to obtain the proper relationship, 그러니까 적당한 관계식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와의 사이냐면 between the tangent on the elastic curve, elastic curve 상에 있는 탄젠트 사이에 있어서의 적절한 관계식을 얻기 위해서 두 개의 모멘트 면적 이론을 우리가 적용을 한다. In order to meet the conditions of displacement, 그러니까 변위의 조건이라든가 and or, 그 다음에 그 서포트에 있어서의 슬로프 또는 변위에 대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두 일레스틱 커브 상에 있는 탄젠트들 사이에 적절한 관계식을 이제 얻기 위한 그 두 가지의 면적, 그러니까 모멘트 면적 이론을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모멘트 면적법을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이제 EI분의 M을 어떻게 구하는가 하는 걸 먼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잉여력을 어떻게 구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원래 이제 문제가 이런 식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원래는 이제 이건 없겠죠. 그 다음에 여기 균일분포 하중이 작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30kNm라고 하는 커플이 작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5kN이라고 하는 이 집중 하중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푼다면 우리가 이제 중첩법에 의해서 일단은 각각의 하중이 작용하는 문제들로 우리가 이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균일분포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커플링만 작용하는 경우, 또
집중 하중만 작용하는 경우. 그래서 이거를 쭉 더하게 되면 결국은 이러한 문제가 되도록 우리가 문제를 나눠준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계산을 여기에 있는 반력을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반력이 이렇게 나오고 또 커플에 대해서의 반력은 또 이렇게 나오고 또 이 집중 하중에 대한 경우에는 이 반력이 이렇게 나온다 라고 할 때 그러면 여기 이제 원래 있었던 문제에 있어서의 반력은 여기에 있는 반력들을 다 더하면 이거와 같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집중 하중 그러니까 여기 반력 A라고 하는 서포트에 있어서의 반력을 보면 힘으로서는 8kN이 위로 작용하고 5kN이 위로 작용하니까 결과적으로는 13kN이 위로 작용해야 되고 또 모멘트에 대해서는 이쪽을 하게 되면 플러스 모멘트 8 여기도 플러스 38 여기도 플러스 20 그럼 다 더하게 되면 58kNm라고 하는 모멘트가 작용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문제는 이렇게 풀어도 이제 같은 문제가 된다는 거고 따라서 우리가 모멘트 에어리아 메서드를 사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제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이 되겠는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30kN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30으로 해서 이런 직사각형 형태가 나오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 해당하는 모멘트 에어리아는 그러니까 모멘트 선도는 여기에 세 개에 해당하는 이러한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쭉 더해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 같으면 이제 이게 정적 문제이기 때문에 잉여 반력이라고 하는 게 없지만 여기에서 이런 곳에 지휘점이 하나가 더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반력이 나오겠죠. 그 반력에 대한 그림을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고 그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또 추가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이 전체 문제에 대한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거기에서부터 어떤 컴패러빌리티 이퀘이션 아니면 적합 조건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있어서의 반력을 먼저 구하게 되면 이제 정적 문제가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예제를 풀어보면 The beam is subjected to the concentrated force shown in figure. 그래서 빔이 이러한 P라고 하는 concentrated force를 받고 있다. Determine the reactions at the support. 그래서 여기 A라고 하는 점과 B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발생하고 있는 반력을 구하자. 근데 이 아이는 constant하다.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느 거 하나를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서 이제 X 방향의 반력은 우리가 무시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 반력이 몇 개가 나와요? 여기서 두 개가 나오고 여기에서 또 하나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평형 방정식은 몇 개예요? 두 개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이 중에서 어떤 거 하나를 우리가 잉여 반력으로서 이제 선정을 해주면 이제 그걸 먼저 이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편리한 것은 이제 이 점에 있어서의 반력을 우리가 잉여 반력으로 선택을 해주면 상당히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이제 그리겠죠. 이게 그리게 되면 여기 B라고 하는 곳에서의 반력은 BY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어서의 반력은 AX 뭐 필요 없는데 여하튼 AX, AY, MA라고 하는 반력이 여기 생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중첩법을 이용해서 푼다라고 하게 되면 이 BY에 의해서 나타나는 모멘트가 있을 거고 이 P에 의해서 생기는 모멘트가 있을 겁니다. 그러겠죠? 여기에 지금 반력은 사실상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모멘트 여기 모멘트 선도를 그릴 때 이제 여기는 이제 요러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서 요 P만 작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에 BY만 작용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의 문제를 풀어가지고 이 문제를 우리가 구해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을 두 개의 문제로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해서 이제 문제를 풉니다. 그러면 여기 캔틀레버 빔에서 P라고 하는 것만 작용하고 있는 경우에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은 어떻게 나오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직선적으로 나와서 여기가 이제 여기 2L이니까 마이너스 2PL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BY가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BY도 역시 삼각형 형태가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BY 곱하기 L만큼 이제 이쪽에 모멘트가 생기는 그러한 밴딩 모멘트 선도가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BY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은 이제 이렇게 되고 그거를 이제 EI로 나눈 거죠. 그래서 요 그림은 요 BY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제 선도고 그다음에 이 P 때문에 나타나는 선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2배 마이너스 2배의 PL로 모멘트가 계산이 되는데 그거를 EI로 나누어 가지고 EI분의 M 선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그 unknown 그 리액션이 있는 거죠. 여기서 unknown 리액션이 어느 거예요? 이제 BY입니다. 그 나머지들은 다 알고 있는 것들이고 요 BY만 우리가 잉여 반력으로서 취해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적합방 형식을 이용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있는 BY를 구하게 되면 나머지 여기에 있는 반력들은 다 평형 방정식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모멘트를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쭉 더하게 되면 여기가 훨씬 더 넓잖아요. 그러니까 0에서부터 L까지는 이게 마이너스 모멘트를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에서도 역시 위에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모멘트만 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보가 휘어진다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모멘트의 방향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라고 하게 되면 보가 이렇게 휘어진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A라고 하는 곳이 지금 픽스트 엔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탄젠트 A를 긋게 되면 이제 이 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선하고 그 다음에 여기 B라고 하는 요 점 여기에 우리가 이제 T의 B 오버 A라고 하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T의 B 오버 A는 뭐죠? A라고 하는 곳에서 탄젠트를 긋고 그 선에서부터 B라고 하는 점까지의 그죠? B 이제 변형된 B라고 하는 점까지의 거리 여기가 T의 B 오버 A죠. 그러니까 여기 요 점하고 그러니까 여기 탄젠트 A라고 하는 요 접선하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곳까지의 그러니까 변형된 B라고 하는 점의 위치까지의 거리인데 이게 일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T의 B 오버 A라고 하는 게 이제 제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그림에서부터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모멘트 면적법의 CRM 2를 이용하게 되면 T의 B 오버 A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T 오버 A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요? 어디서부터 측정을 하는 거죠? B라고 하는 점에서부터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B라고 하는 점이 여기 센터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쪽에 있는 요 면적들을 가지고 우리가 모멘트의 1차 그러니까 1차 면적 모멘트를 이용을 해서 구하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삼각형 면적에다가 여기서부터 3분의 2가 되는 거리 이건 플러스고 그 다음 요 아래는 이렇게 또 직사각형 부분하고 삼각형 부분을 나눠서 여기는 마이너스 2i분의 PL 그 다음에 여기 곱하기 L 하고 여기서부터 2분의 L이 있는 곳까지 그래서 이건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고 여기도 역시 2i분의 2PL에다가 여기 L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죠. 3분의 2L이라고 하는 요걸 더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1차 모멘트 면적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1차 모멘트 면적을 다 더한 게 T의 B 오버 A가 되고 이것이 0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우리가 식을 하나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거 이거 삼각형의 면적에서 B라고 하는 점에서부터 측정을 한 도심까지의 거리가 3분의 2L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직사각형의 면적입니다. 2i분의 마이너스 PL의 L. 그 다음에 도심까지의 거리가 2분의 L이고, 여기가 그 아래에 있는 삼각형의 면적이에요. 2분의 1 마이너스 2i분의 PL에다가 L. 그 다음에 도심까지의 거리, B라고 하는 점에서부터 도심까지의 거리가 3분의 2L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하게 되면 이게 T의 B 오버 A가 되는데, 이것이 0이라고 하는 값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쭉 보게 되면 BY라고 하는 것만 지금 unknown이니까 여기서 BY를 구하게 되면 2.5P라고 하는 이러한 발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있는 BY를 알게 되면 결국 이 문제가 정적 문제화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요 두 개의 힘을 가지고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발력 두 가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fx는 뭐 계산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시그마 fy = 0 그래가지고 이게 by 그 다음에 요것이 이제 여기 그림에 보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 우리가 잡았다고 하면 이건 마이너스 ay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p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식을 얻을 수가 있고, 여기에서부터 ay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ma,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점에서의 모멘트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부터 이쪽으로 가게 되는 것을 마이너스로 본다면 이게 마이너스 ma가 되고, 여기는 by 곱하기 l이 되는데 얘는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p 곱하기 2l이 마이너스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P의 2L equal 0 하게 되면 MA가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모멘트 면적법을 이용을 해서 잉여 발력을 구하고 그 외에 발력들도 계산할 수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또 한 가지 예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the beam is subject to the coupled moment at its end C as shown in figure.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C라고 하는 곳에서 M0라고 하는 커플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 이때 determine the reaction at B. 여기 B라고 하는 점에서의 발력을 구하시오. 근데 여기 때도 이 I는 컨스턴트 하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도 보면 여기에 발력이 이제 Y방향으로 하나가 있을 것이고, 여기도 Y방향으로 있을 거고, 여기도 Y방향으로 있겠죠. 그러면 지금 발력이 3개가 있고,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평형방정식은 몇 개예요? 2개밖에 없죠. 그래서 1개가 지금 잉여 발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도 여기 B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잉여 발력으로 놓는다면, 이제 여기 BY가 이렇게 작용하고 M0가 이렇게 작용하는 이러한 문제로 이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 문제를 우리가 또 중첩법을 이용을 해서 푼다면 이거 뭘로 풀 수가 있죠? BY라고 하는 것만 작용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M0만 작용하고 있는 경우하고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풀면 됩니다. 그럼 가운데 지금 BY만 작용하고 있는 경우다 하게 되면 여기에 발력이 얼마가 되겠어요? 2분의 BY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거리가 L이니까 2분의 BY에다가 L이라고 하는 이러한 모멘트가 계산이 될 겁니다. 요 점에서. 거기다가 이제 이 I로 나눠주게 되면 BY 때문에 나타나는 그 2I분의 M 선도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위로. 그 다음에 M0만 작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M0가 작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여기 발력을 구할 수가 있고, 그거에 의해서 모멘트 선도를 그리게 되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되고, 거기에다가 2i로 나눠줘서 이제 이러한 2i분의 M 선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위에 있는 선도와 아래에 있는 선도가 결국 중첩법을 지금 이제 사용하는 이런 경우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그림은 이제 정확하게 그린 거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봤을 때 이쪽이 어떻게 돼요? 이 모멘트 선도가 좀 크게 나타나고 여기가 작게 나타나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지금 변화하는 형태로 이 보가
변형될 거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변형되는 변형 곡선을 그려보면 A에서부터 B까지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플러스가 됐다가 B에서부터 C까지는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모멘트 면적법을 쓰게 되면 여기 C라고 하는 곳에서 탄젠트를 그리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가는 이러한 선이 하나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선에서부터 A점까지의 거리가 이제 T의 A 오버 C로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또 여기에 있어서의 이 길이를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서 C라고 하는 접선에서부터 B라고 하는 점까지 그 거리가 이제 되니까 T의 B 오버 C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TA 오버 C와 여기 있는 TB 오버 C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죠? 이게 지금 똑같은 직선이고 여기 거리가 L이고 여기가 2L이니까 단순히 요것이 요거의 반이다 라고 하는 관계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러한 식을 이용을 해서 여기 있는 이 BY의 값을 먼저 구해 보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TA의 오버 C는 어떻게 구해야 되죠? A에서부터 C까지의 2i분의 m 선도를 가지고 어디서부터 측정을 해요? A라고 하는 점에서부터 측정을 해서 요 거리를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이겠죠? 이 그림. 그럼 A에서부터 C까지의 거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선도를 다 써야 되겠죠? T의 A 오버 C를 구하려면 A에서부터 C 사이에 있는 2i분의 m 선도를 다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측정은 여기에서부터 측정을 합니다. 그죠? 뭘 구할 때? T의 A 오버 C를 구할 때. 그럼 여기에서부터 이 면적 하게 되면 이 면적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될 거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구태 나눌 필요 없겠죠. 여기서부터 이 전체를 다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 센터까지 거리를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여기가 위에 있는 삼각형의 면적입니다. 그래서 2분의 1에 그 다음에 여기 꼭지까지의 꼭지점에,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의 값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L을 곱한 게 이제 여기 면적이고, 그 다음에 여기죠. 여기 지금 딴 걸 보고 있어요. 여기 T의 A 오버 C를 봐야죠. 그래서 여기가 면적인데 2분의 1에 여기가 높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길이가 됩니다. 여기 보면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 다음에 높이가 여기고, 그래서 2분의 1의 높이, 그 다음에 여기가 밑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리는 A에서부터 측정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측정한 거기 때문에 도심까지의 거리는 L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2i분의 m0라고 하는 값이 여기죠. 2i분의 m0가 바로 요 점이고, 따라서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밑변이 2L이 되고, 높이가 2i분의 m0가 됩니다. 그래서 2i분의 m0에 2L이 되고, 거기에 반이 삼각형의 면적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여기서부터 얼만큼이냐면 3분의 2만큼 간 곳에 있죠. 그래서 2L인데 그 중에서 3분의 2만큼 간 곳에 있다. 그래서 이것이 TAC가 됩니다. TA 오버 C. 그 다음에 T의 B 오버 C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T의 B 오버 C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B에서부터 C까지의 거리만 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요 면적만 갖고 따져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측정을 해요? B니까 B에서부터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요거에 해당하는 것은 이 삼각형의 면적에다가 여기서부터 3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곱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그 삼각형에다가 곱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나왔으니까 일단 사각형을 따지고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2 2i분의 m 제로예요. 그 다음에 그거 곱하기 그러니까 여기가 그거고 그러니까 곱하기 l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도심까지의 거리는 2분의 l이 될 겁니다. 사각형이니까. 그다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똑같이 2i분의 m0가 여기 값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l이 되고 그 다음 b에서부터 측정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분의 2l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분의 2l에 여기 면적 m0에 대한 삼각형 면적 그 다음에 요건 사각형 면적에다가 2분의 l 그 다음에 요건 아까 위에 있었던 거 계산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식을 사용하는 거니까 이 t의 a 오버 c가 2배의 tb 오버 c하고 같다. 이렇게 풀면 여기서 언노운이 뭐겠죠? 여기서 언노운은 by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by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잉여 반력 by를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이제 다 평형 방정식에 의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cy가 이렇게 나오고 ay가 이렇게 나온다.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C에서 접선을 근 걸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했는데 이거를 이런 그림을 이용을 해서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거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A점에서부터 탄젠트를 근 겁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데서 탄젠트를 긋게 되면 여기 요 거리를 T의 B 오버 A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 점에 있어서의 요 거리는 T의 C 오버 A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것이 T의 B 오버 A의 2배다 라고 하는 걸 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나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것은 바로 이 그림에 해당하는 겁니다. T의 B 오버 A가 2분의 1의 T의 C 오버 A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또 한 번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걸 지금 알았는데 이거를 쭉 다시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specify the unknown redundant forces or moment that must be removed from the beam.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그 빔에서부터 우리가 제거를 해야만 할 미지의 잉여력 또는 잉여 반력을 우리가 먼저 규정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걸 규정을 하냐 하면 in order to make it 이건 더 빔이겠죠. statically determinate and stable. 그러니까 그 빔이 정력학적으로 결정이 되는 소위 정정 문제화가 되고 안정한 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보에서부터 제거해야만 하는 미지의 반력 또는 미지의 모멘트를 규정을 한다. 그러니까 아까 요 문제 같으면은 우리가 어떤 단계가 돼요? 이거를 정정 문제로 만들기 위해서 잉여 반력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를 우리가 선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BY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정을 한다. 여기까지가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using the principle of superposition, 중첩법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draw the statically indeterminate beam, 부정정 보를 그린다. 그죠? 부정정 보를 그린다. 그리고 show it equal to a sequence of corresponding statically determinate beam. 뭐야? 원래 문제는 부정정 본데 그것을 equal to a sequence. 그러니까 여기 보면 대응하고 있는 정정보의 시퀀스와 똑같은 그 보를 그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어디에 해당하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에 만약에 반력이 있다 하게 되면 이러한 것을 정정 문제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시퀀스로 그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가 어떤 그 그러니까 정정보의 시퀀스와 똑같게 되도록 그림을 그린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들 보 중에 첫 번째 거. 그러니까 아까 원래의 문제죠. 원래의 문제가 있고 그 원래의 문제를 우리가 중첩법을 이용을 해서 정정 문제로 된 것들의 시퀀스로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 중에 가장 처음에 있는 것이 원래 보죠. 그래서 the first of these beams. 그럼 이러한 빔들 중에 첫 번째 거, 그거를 프라이머리 빔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프라이머리 빔은 support the same external loads as the statically indeterminate beam. 그러니까 부정정보와 똑같은 외부 하중을 지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each of the other beam. 그럼 그 아래에 우리가 그려놨던 시퀀스들, 그 각각에 있어서의 보들은 added to the primary beam.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빔에다가 이제 더했던 그 다른 각각의 그 보들은 shows the beam loaded with a separate redundant force or moment. 그러니까 그거와 별도의 잉여력 또는 모멘트를 받고 있는 볼을 이제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sketch the deflection curve for each beam. 각각의 보에 대해서 deflection curve를 그리고 and indicate the symbolically the displacement or slope at the point of each redundant force or moment. 그러니까 각각의 잉여력 또는 모멘트의 각 점에서의 슬로프 또는 변이를 심볼리컬리, 그러니까 기호를 가지고 나타낸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래서 여기 이런 것들을 이제 심볼릭하게 이제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write a comparability equation for the displacement or slope at each point where there is a redundant force or moment. 그래서 잉여력 또는 잉여 모멘트가 있는 각 점에서 변이나 또는 슬로프에 대한 적합 방정식을 쓴다. 아까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지금 이런 걸 다 표시를 한 다음에 이러한 식을 우리가 얻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determine all the displacement or slope using an appropriate method as explained in section 12.2 through 12.5. 이건 뭐냐면 적분법에서부터 불연속법, 모멘트 면적법에서 설명한 것 같은 적당한 방법을 이용을 해서 각각의 슬로프와 변이를 계산한다. Substitute the result into the comparability equation and solve the unknown redundant. 그러니까 그러한 결과들을 적합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unknown 잉여력을 푼다. 그죠? 그 다음에 if the numerical value for redundant is positive. 그러니까 잉여력에 대한 그 수치적인 값이 포지티브라면 it has the same sense of direction as originally assumed. 원래 가정을 했었던 것과 똑같은 방향을 갖게 되는 것이고 similarly, a negative numerical value indicate the redundant act opposite to its assumed sense of direction. 만약에 마이너스 수치가 나오게 된다면 이것은 그 redundant가 원래 가정을 했었던 방향과 반대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거 그냥 요약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거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once the redundant forces and or moment have been determined. 잉여력이라 아니면 모멘트가 일단 결정이 되고 나면 the remaining unknown reactions 그 남아있는 미지의 반력들은 can be found from the equation of equilibrium 평형 방정식에서부터 구할 수 있다. Applied to the loadings shown on the beam's free body diagram. 그 보에 자유물체도에 그려져 있는 하중에 이제 작용하는 평형 방정식에 의해서 우리가 구해낼 수 있다. 이게 말이 더 길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원래 있는 문제 중에서 우리가 정적 문제로 만들어주기 위한 잉여 반력을 먼저 선정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선정을 한 다음에 원래 있는 문제와 똑같은 솔루션을 갖기 위한 그 정정 보드를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뭐 세타라든지 V를 다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언노운 잉여력이나 모멘트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적합방정식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 적합방정식을 풀게 되면 우리가 미지의 잉여력을 선정했던 것을 이제 구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게 구해지게 되면 평형방정식에 의해서 나머지 것들을 구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문제를 본다면 여기에 있어서의 그 소위 잉여 반력은 뭐를 취하는 게 제일 편하겠어요? 이쪽에 있는 반력을 구하는 잉여력으로 놓는 게 가장 편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느냐 하면, 그러니까 정적 문제의 시퀀스, 이러한 시퀀스로 요거 두 개죠. 요 시퀀스로 만들 수 있다. 하나는 요 중앙에 P라고 하는 것이 작용하고 있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점에서 반력 BY에 의해서 이쪽 위로 올라가는 이러한 도로,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 P에 의해서 여기 뭐가 생겨요? 세타하고 델타가 생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BY에 의해서 여기에 이 점에 있어서의 세타와 V가 생기겠죠. 그러면 여기 B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의 컴패러빌리티 이퀘이션은 뭐라고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세울 수 있어요? 요 점에 있어서의 V는 제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계산된 V와 여기에 계산된 V의 값의 합이 0이다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적합방정식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 VB하고 여기에 VB 프라임이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전부 다 노운이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언노운, 이제 잉여 반력을 가지고 이제 표시가 될 거예요. 따라서 이것과 이것이 같아야 된다는 거에서부터 BY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있어서의 미지의 반력들은 평형방정식에 의해서 구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 이 문제를 그러면 이제 여기 문제는 determine the reactions at the roller support B입니다. 그러니까 요 점에 있어서의 잉여 반력을 구하시오. 자, 이거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일단 잉여 반력을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걸 잡고, 그렇게 되면 몇 개의 정적 문제로 바꿀 수가 있겠죠? 하나는 이렇게 균일 분포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 8kN이 작용하는 경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BY가 작용하는 경우 하나,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렇게 된 문제가, 이거는 지금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요거하고 이거가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걸로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BY가 작용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상 이걸 다시 나눠줘야 되겠죠. 균일분포 하중과 집중 하중으로. 안 나눠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물론 반론할 수 있겠죠.
이게 나누는 게 편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솔루션이 있다는 거죠. 어펜딕스 C에 가게 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균일 분포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와 중앙에 이런 힘이 가해지는 경우는 솔루션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만약에 그걸 보지 않겠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건 정정 문제니까 적분법을 사용을 하든 아니면 불연속 함수법을 사용을 하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디플렉션이 VB라고 하고, 여기 잉여 반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디스플레이스먼트가 VB 프라임이다 하게 되면 요 점에서의 컴패러빌리티가 뭐가 돼요? V가 제로라는 거죠. V가 제로. 그러니까 여기 V는 제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 요건 마이너스 방향이고 이건 플러스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방향에서 플러스 방향을 빼버리면 결국은 이거와 이것이 서로 같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이것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여기 VB는 이제 W에 대해서 여기 B점에 있어서의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이렇게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집중하중에 의해서 나타나는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BY만 가지고 나타나는 여기 V는 3이하이분의 P의 3승이죠. 이건 여러분도 항상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이거하고 이거가 서로 어떻게 돼야 돼요? 서로 같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여기 P가 이제 BY가 되니까 이거와 이것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BY가 계산이 됩니다. BY가 이제 이러한 수식에 의해서 9.25kN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9.25가 나오게 되니까 결국 여기에 있어서의 그 지점 반력들이 이제 평형 방정식에 의해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SFD 그 다음에 BMD를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걸 지금 여기서 보여줍니다. 이거 사실은 여기서는 필요 없죠. 여기까지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또 요 문제는 약간 응용을 한 문제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The beam in figure is fixed supported to the wall at A.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곳에 이 빔이 지금 fixed 되어 있다. And the pin connected to a 12mm diameter rod BC. 여기 BC라고 하는 로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핀으로 연결되어 있다. If E가 210GPa for both members. 이 멤버하고 이 멤버가 둘 다 210GPa이라고 하면 determine the force developed in the rod. 막대에 발생하는 힘을 구해 보시오. 그러니까 요 막대에 작용하는 힘을 구해 봅시다 하는 얘기고, due to the loading, 이러한 하중에 의해서 로드에 발생하는 힘을 구해 봅시다. The moment of inertia of the beam about its neutral axis is I가 186메가 그 다음에 4제곱 밀리미터로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지금 마치 여기에 이제 서포트가 있는 거 대신에 서포트가 있게 되면 변형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막대를 이용을 해서 이걸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막대에 어떤 힘이 걸릴 것이고, 그 힘이 걸리게 되면 얘가 강체가 아닌 이상 얘는 또 변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힘에 의해서 얘가 변형을 하는데 또 여기에 걸리는 힘 때문에 얘도 같이 또 변형을 또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기하학적인 조건이 여기서 만족이 되겠는가? 이걸 뭐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보가 있고 여기에 40kN이 가해지게 되면 얘가 이렇게 휠 겁니다. 그죠? 얘가 뭐 이렇게 휘겠죠? 여기 그림에 있는 것은 이렇게 휘겠죠? 근데 요 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어떤 힘이 걸리냐 하면 이게 내리고 있으니까 위로 올리는 힘이 작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을 우리가 FBC라고 이제 놉니다.
그럼 여기 FBC라고 하는 게 여기 걸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점은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이거가 얼마큼 늘어났느냐에 따라서 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제 VB2 프라임은 이거에 의해서 늘어나는 그 길이가 될 거고. 근데 실제로 이제 어떠한 상호작용이 있느냐 하면 얘가 만약에 없다. 얘가 그렇게 되면 이 본은 40kN만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휘겠죠. 이런 식으로 휘겠죠. 그렇게 돼서 실제로 여기까지는 뭐 3-2i분의 PL3승 형태로 이게 이제 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휘어요? 세타에다가 요 점에 있어서의 세타에다가 요 거리 곱한 것만큼이 여기 디스플레이스먼트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B점에서는 이러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어서 이 BC 때문에 여기 이 점이,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이 점이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 그림은 F의 BC만 작용하는 경우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BC만 작용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거하고 이거를 더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얼마만큼의 디플렉션이 생겨야 돼요? 이거에 의해서는 올라가고 이거에 의해서는 내려가고 결과적인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이만큼이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V의 B2 프라임은 이게 지금 내려간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 V의 B2 프라임은 마이너스 VB의 플러스 VB 프라임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식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세울 수가 있을 겁니다. V의 B2 프라임은 VB에서 이만큼 올라간 만큼을 빼준 것이 요만큼 이제 내려온 걸로 이제 된다. 그래서 여기서 VB는 어떻게 구하겠어요? 이거는 우리 외팔보에 있는 그 어펜딕스에 외팔보에서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여기에 V와 여기에 세타 곱하기 여기에 길이 하게 되면 이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3-2i분의 PL3승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대입을 하면 됩니다. 이건 어떻게 계산돼요? VB의 2'은 이게 이제 막대죠. 막대에 F의 BC라고 하는 힘이 여기에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얼만큼 늘어나죠? A2분의 PL로 늘어납니다. A2분의 PL. 왜냐하면 축하중만 걸리는 거니까. 그래서 V2'은 A2분의 PL로 계산이 되고, VB라고 하는 것은 그 중앙 부분에서 좀 내려오는 그것만 계산하면 48 2i분의 5PL3승이 되고, 그 다음에 FBC 때문에 올라가는 디스플레이스먼트는 3 2i분의 PL3승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식에다가 V2'은 그 다음에 VB 마이너스 VB 프라임 이렇게 하게 되면 FBC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FBC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이 문제를 지금은 이렇게 계산을 해서 요 점에 있어서의 컴패러빌리티 이퀘이션을 우리가 세웠습니다. 이거를 풀어놓을 수도 있겠죠. 이 C라고 하는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힘 F의 BC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중첩법을 이용한다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얘가 여기가 이제 끊어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얘가 쭉 쳐지겠죠. 그죠? 쭉 쳐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걸리는 또 FBC는 있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얘가 올라가기는 하겠죠. 그죠? 그러면 처음에 여기에 있는 점이 많이 쭉 내려올 거예요. 그죠? 얘 때문에 이만큼 쭉 떨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 때문에 조금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만큼의 여기와 여기 그 사이에 있는 그 갭은 얼마에 해당할 것 같아요? 그 갭이 바로 이 막대가 늘어난 양하고 같을 겁니다. 어떻게 똑같은 것 같죠? 말이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다릅니다.
자, 원래 있었던 문제고 여기에서 C라고 하는 점이 풀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거에 의해서 여기가 이만큼 내려오게 됩니다. 여기에 이 내려오는 것이 여기에 이제 BC라고 하는 막대에 이제 힘이 걸리니까 그거에 의해서 이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쭉 내려온 것과 여기에서 올라간 거, 그래서 여기 올라간 요 VB 프라임이 어디에 해당하느냐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원래 떨어져 있는 게 이 VC인데 그 VC에서 그 다음에 요만큼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요 남아있는 요 부분이 바로 이 막대가 늘어난 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식으로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VC라고 하는 요 그림이 그러니까 요 수식이 뭐 어디에 해당하느냐 하면 여기에 대한 적합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VC라고 하는 것이 이건데 이것이 VB 프라임하고 똑같고 그거와 VBC를 더한 것과 같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각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계산 다 되어 있으니까 여기 VC라고 하는 것은 VB 프라임, VB라고 하는 걸로 계산되고 그 다음에 VBC라고 하는 게 아까 A2분의 PL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VB의 2 프라임이었었고 그 다음에 VB 프라임은 저기 3-2i분의 PL 삼성 그걸로 해갖고 올라간 거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시키게 되면 여기서 FBC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계산한 거와 당연히 똑같은 값이 나오겠죠. 이 값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풀 때에 이 점에 대해서 적합방정식을 세워도 되고 이 점에 대해서 적합방정식을 세워도 되고 푸는 방법은 다양하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잡아주면 됩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 것인가? 자, determine the moment at B. 여기에 있어서의 모멘트를 구하시오. For the beam shown in figure, EI가 constant하고 그 다음에 actual load의 effect는 neglect 한다. 새삼스럽게 이거 안 써도 되죠? actual load를 우리가 뭐 때문에 생각하겠어요? 그 문제에서. 그러니까 여기 자 이런 문제는 양쪽이 fixed end입니다. 그렇게 되면 발력이 몇 개씩 나오죠? 2개씩 나옵니다. 여기 이쪽 방향, 여기에 이쪽 방향 해서 force에서 2개, 그 다음에 bending moment 2개, 4개가 나와요. 그러면 잉여 발력을 몇 개를 찾아야 되죠? 2개를 찾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고정되어 있고 여기에 힘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모멘트를 우리가 미지의 발력으로 놓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떠한 그 보로 이루어진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일단은 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저쪽 끝을 빼버려야 되겠죠. 그죠? 빼버리고 거기에다가 뭘 작용시켜요? 힘, 그 발력 RB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모멘트 그러니까 MB라고 하는 그 발력 모멘트를 우리가 여기다 적용을 시켜서 이제 중첩법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이게 원래 있었던 그림이고 여기에 요 9kN/m만 작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에 있어서의 발력, 그러니까 BY가 작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있어서의 모멘트 발력, 모멘트가 작용하는 경우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뭘 사용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각각에 대해서 다 풀어가지고 뭐에 대해서 풉니까? 세타와 V에 대해서 풀죠. 세타와 V에 대해서.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세타와 V를 계산할 수 있겠죠? 이거 캔틸레버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솔루션은 어펜딕스 C에 가서 찾아와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3-2i분의 PL 삼성 그 다음에 세타는 뭐 또 어펜딕스 C에 가서 또 찾아오면 되고 그 다음에 M0가 작용하는 경우도 어펜딕스에 있습니다. 그때의 세타하고 그때의 V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점에 있어서의
그 적합 조건은 뭐가 돼요? fixed end니까 B점에 있어서의 세타는 제로여야 되고 거기에 있어서의 디스플레이스먼트도 제로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세타, 여기 세타, 여기 세타를 다 더한 게 뭐가 돼야 돼요? 제로가 돼야 됩니다. 다 더한 게. 그 다음에 V에 대해서도 여기 V, 여기 V, 여기 V도 다 더한 것이 제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수식이 두 개고 언노운이 몇 개예요? 두 개죠. 여기 BY라고 하는 것과 여기 MB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당연히 그 두 개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세타 B, W에 대해서 나오는 세타하고 V, 그 다음에 여기는 집중하중 P에 의해서 나타나는 세타하고 V, 그 다음에 여기는 모멘트만 작용하고 있을 경우에 세타하고 V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또 V에 대해서, 이건 세타에 대해서 다 더한 것이고 이거는 V에 대해서 다 더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의 그 방정식을 연립해서 풀게 되면 BY가 마이너스 3.375, MB가 플러스 3.75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결국 이건 뭡니까? 우리가 처음에 가정했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가정했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 말로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었던 것이 이 그림 하나 정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12장에 대한 내용을 다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페이지, 소위 챕터 리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식을 유도를 했었죠. 1/5가 2i분의 a입니다. 뭐에서부터 유도했어요? 입실론 x가 마이너스 로분의 y다 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시그마가 2의 입실론이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i분의 my다 라고 하는 거 가지고 이 식을 유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로분의 1이라고 하는 게 뭐였었죠? 공률, 그 다음에 로라고 하는 것이 공률 반경. 그래서 공률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계산이 됐어요? 1 플러스 dv 오버 dx의 제곱, 그 다음에 전체의 2분의 3승분의 d제곱 v 오버 dx 제곱으로 표현이 됐었습니다. 그게 로분의 1이죠. 근데 그 분모에 있는 dv 오버 dx가 워낙 작은데 그거를 제곱을 했으니까 훨씬 더 작아져서 1하고 비교를 했을 때 무시할 만하죠. 그래서 분모는 1이 돼버리고 분자만 남아서 이것이 결국 d제곱 v 오버 dx제곱과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고식을 가지고 우리가 한 번 미분을 해서 세타를 구하고, 또 한 번 적분을 해서 세타를 구하고, 또 한 번 적분을 해서 v를 구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은 뭐예요?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라고 이제 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보가 이렇게 굽어진다는 뜻이고, 여기가 플러스가 된다는 뜻은 이렇게 오목하게 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보의 휨을 이제 예측을 하게 되면 여기는 플러스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인데, 여기가 제로가 되는 점이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변곡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변곡점이 인플렉션 포인트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파란 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뉴트럴 엑시스가 어떻게 휘었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고, 그거의 이름이 탄성 곡선 또는 변형 곡선이라고 한다. 변형 곡선은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디플렉션 커브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뭐 여기가 x가 0이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x의 함수로 쭉 연속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변형곡선을 구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들이 있었어요? 가장 기초적인 게 적분법이 있었습니다. 적분법. 그래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m을 구한 다음에 그거를 적분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거기에 이제 그런 식으로 갈 적에 불연속 하중이 걸리게 되면 구간을 여러 개를 나눠야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적분상수가 굉장히 많이 생기죠. 그래서 그 적분상수가 많이 생기는 걸 뭘 이용을 해서 구해요? 연속 조건을 이용을 해서 구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복잡하니까 불연속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연속적인 조건이 자동적으로 만족이 됩니다. 그래서 뭐만 이용하면 돼요? 바운더리 컨디션만 이용을 하게 되면 적분상수가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첩법은 뭐 그냥 사용하면 되고, 그거 말고 또 무슨 방법이 있었죠? 모멘트 면적법. 근데 모멘트 면적법은 어쩔 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점에 대해서 세타라든지 아니면 V를 구하고자 할 때 그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떤 한 점에 대해서만 구할 때는 상당히 효율적인 면이 있습니다. 모멘트 면적법이. 근데 x에 따라서 어떤 함수로 나타내라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죠. 모멘트 면적법으로 사용을 한다면.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런 경우에 바운더리 컨디션은 이제 픽스드 엔드에서 세타가 제로, v가 제로. 핀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v가 제로. 이것만 있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적분법을 사용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개로 나누어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점에 대한 연속 조건이 필요한데, 그 연속 조건은 요 점에 있어서의 세타가 같아야 된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V가 같아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만족이 돼야 이 보가 연속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보해 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구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discontinuity function 메소드가 이제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림이 워낙 많으니까, 그죠? 지난번에 테이블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맥콜레이 펑션하고 싱귤레러티 펑션을 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했고, 그거는 뭘로 표현이 됐었어요? W라고 하는 걸로 표현이 됐었죠. 그래서 W는 뭘로 표현이 돼요? D에 4승 V 오버 DX 사순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을 적분을 해가지고 M을 구하죠. 그 다음에 다시 아까 계산했었던 D제곱 V 오버 DX제곱이 2i분의 M이다 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또다시 두 번을 적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주 연속적인 디플렉션 커브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인테그레이션 컨스턴트는 두 개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두 개의 적분 상수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두 개의 바운더리 컨디션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은 딱 보니까 뭐에 대한 거예요? CRM 1에 대한 거죠. CRM 1. 여기는 CRM 2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이 면적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점을 구하느냐, 어느 점에서의 t를 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점에서부터 측정을 합니다. A, 여기 같으면은 지금 B점을 구하는 거니까 B에서부터 측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A점을 구한다 하게 되면 여기 B에서 접선을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A에서부터 B 쪽으로 측정하는 도심까지의 거리를 곱해줘야 됩니다. 이 세타는 굉장히 쉬워요. 그죠? 세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A에서부터 B까지 변한다 하게 되면 A에서부터 B까지의 면적을 구해주면 바로 그것이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 플러스로 나타나고, 만약에 이쪽으로 갔는데 얘가 아래쪽으로 있게 되면 마이너스로 이게 표현이 됩니다. 면적이. 그래서 면적이 마이너스로 나오게 되면 마이너스 방향의 세타고, 플러스로 나오게 되면 플러스 방향의 세타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t인지 아래에 있는 t인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는 뭐를 잘 알아야 돼요? 이 변형곡선이 어떤 식으로 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을 잘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 여기는 이제 중첩법인데, 중첩법은 뭐예요? 어펜딕스 C에 있는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이제 중첩법을 우리가 이용을 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부정정 축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푼다.
오늘 여태까지 설명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것은 리던던트 하나를 그러니까 리던던트를 우리가 선정을 한 다음에 시퀀스의 정정 문제로 쭉 구별을 하고 거기에서 적합 조건을 우리가 설정을 해 가지고 그 적합 방정식에 의해서 우리가 선정한 미지의 잉여력들을 우리가 구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일단 구해지게 되면 평형 방정식에 의해서 나머지 것들을 구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변형 곡선에 대한 것을 다 배웠습니다.